들어오시네. 예. 우리 지금이 과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렇게 먼 과거와 비교가 되겠지만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살기 좋은 시대죠. 그죠? 더 살기 좋은 시대.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뭐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만은 2019년도 기준인가? 하여튼 80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평균 수명이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르지는 않았더라고요. 한 지금 77세? 네, 평균 수명이 77세인데 건강 수명이 64점 몇 세래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건강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결국은 평균 수명 77세고 건강 수명이 64세면은 거의 13년 가까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병석에서 10년 이상 13년 살아가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수명이 두 번째로 높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83점 몇 세래요. 근데 건강 수명이 73점 몇 세랍니다.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10년 정도. 결국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병석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병의 어떤 자리에서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다가 10년 정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는답니다. 그만큼 지금은 더 건강에 신경 쓰는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결국은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한 사람이 살기 좋은 시대이지만은 예전 같았으면은 쉽게 아주 간단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쉽게 죽었는데 요즘 웬만한 병들은 다 고쳐내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더 예년보다 더 만성 질환들이 많이 생겼다. 만성 질환들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난 평균 10년 이상 병으로 끙끙 앓다가 죽는데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건강 관리를. 자, 우리가 그러면서 아까 그 이유가 이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 때보다도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 사회 자체가 그렇대요. 사회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과정에서 나는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누가 나한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가? 누가?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누가가 서로 자기 자신이어야 돼요. 우리 방불의 과보, 부처님을 비방하는 그 방불의 과보가 처음에 우리 모습은 내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법을 비방하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뒤에 뒷구절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자성 부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용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가 내 자성부를 예참하고 항상 환희롭고 즐겁게 해야 된다. 우리 환희한 마음으로 행하라. 첫 시간에 공부했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본심을 시민을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자성 부처님을 항상 환희롭고 즐겁게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방불하는 과보예요.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괴롭고 힘든 그 모습들이 내 삶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삶의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물질 시대에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아요. 근데 이 마음 관리, 마음 공부 우리 그 아주 분석화된 어떤 심리 마인드 컨트롤, 심리, 내 마음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 기술이죠. 그거 우리 그 공부를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 공부의 달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뛰어난 훌륭한 그러한 우리 진원 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진 누르고 응 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허실실할 수 있는 그죠? 어떠한 것도 내가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환희롭게 첫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성, 내 부처님을 환희롭게 하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을 내가 은행의 어떠한 말과 행과 내 마음 씀씀이가 환희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환희롭고 즐거운 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물질 시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분의 책에 보면은 지금은 이 현 시대에 들여다보면은 이 물질 시대가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개념, 지극히 정상적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정상이란 그 개념이 왜곡되어 있대요. 그거는 이 물질 시대가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근데 그 왜곡된 정상의 개념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왜곡된 그 정상이란 것이 왜곡되어 있는 거 잘못된 건데 그 정상이란 왜곡된 것을 왜곡되지 않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정상적으로 살아가야지,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그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욕구를 갖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우리 일가 친척들도 있고 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의 모습, 연봉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요즘? 내 식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그러니까 내 식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드려야 돼, 1년에 버려드려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3, 4천 갖고도 택도 안 될걸요? 그죠? 물론 1억 갖고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뭐 5천 갖고도 남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그 개념, 그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비정상적인 내가 갖고 있는 욕구가 내가 비정상인지 몰라요. 왜? 내가 비정상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뭐 집에 요즘 자가용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자가용 없이 사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한 대만 갖고도 안 되잖아. 몇 대가 있어야 되죠? 아파트 평수도 뭐 기본 30평 이상 돼야 되지 않아요? 10평짜리 살아도 내가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40평, 50평에 살아도 좁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상이란 그 관념이 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은 대부분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만 명품백이 없어. 그럼 나는 그 정상이라는 그 부류에 속해 있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명품백을 하나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욕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욕구, 과연 예를 들어서 이게 비정상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면 그러나? 그게 비정상이야. 다 갖고 있는데 나도 하나 갖고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욕망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인지를.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간대요, 사람들이. 아까 첫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2,000명 정도의 어떤 그 남성들과 여성들을 갖고 조사를 해요. 여성들 한 10년 이상 추적 조사를 해서 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억눌리면서 그러한 것을 참아내고 살아가는 여성들과 억눌림을 밖으로 참지 않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그 사망률이 뭐예요? 아까 4배 정도 차이 난대요. 4배 정도. 억눌리면서 참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만큼 사망률이 높아가더라. 막 드러내고 살아간 사람보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상사의 어떤 그런 억눌림 속에서 내가 승리대로 하고 싶으면은 승리대로 확 치받고 싶으면은 치받고 나서 내가 직장 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아야 되잖아. 그죠? 그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잘리더라도 그냥 확 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참기만 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엄청 높대요. 확 드러내고 사는 사람보다도. 그러면서 이야기가 스트레스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신체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게 염증이 생긴답니다. 신체적인 염증. 염증이 어디 생기냐는 것은 각자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약한 부위가 다 있대요. 제 같은 경우는 좀 일이 힘들고 좀 무리를 하고 뭐 스트레스,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겠죠. 그러면은 저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딱 그 부위가 있어요. 거기 위에 덮어 씌운 그쪽에 아파요. 붓는 거예요. 안에 잇몸이 붓는 거죠.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약한 부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스트레스 딱 받기 시작하면 눈이 달달달달 떨린다. 눈이 이렇게 떨린대요. 떨리는 분도 있고 각자 좀 다른데 하여튼 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염증을 이제 오래 두게 될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은 심장이나 그리고 뇌나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리고 우울증도 생기고 암이 유발되기도 하고 각가지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환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부위에 뭔가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지극히 지금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저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성질대로 확 그렇게 해서 살 수는 없어요. 성질대로 확 했을 때 그 순간은 시원하더라도 결과는 시원합니까? 결과는 안 시원하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공부 차원에서 내가 들여다봤을 때는 결국은 안에 있는 것들을 안에 짓누르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는 그 방법, 각각 개인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고 내가 삭힐 수 있는, 그죠? 삭힐 수 있는 내 건강에 아무 지장 없는, 그죠? 그러한 어떤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리 7시간에 뭐 가을 하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 어떤 구름이 하나둘씩 끼어지고 먹구름이 생기듯이 내 마음속에도 조그만 탁함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놔두지 말고 뭔가 마음에 끓이낌이 있으면 끓이낌들이 모여갖고 그게 뭡니까? 두터운 어떤 먼지가 되고 두터운 어떤 한꺼번에 한순간에 내가 싹 정화될 수 없고 힘들게 내가 닦아내야 되는, 그죠? 알게 모르게 무시무적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러한 업식들이, 닦아내는 업식들이, 두터운 업식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업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업장이야, 그냥 장애가 생기는 어떤 창고에 가득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서 드러내서 그 무익 속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염송을 하고 깊은 어떤 산매들고 염송을 깊게 해낼 때는 그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닦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 조금씩 다 다릅니다. 큰 부처님 법계에서 봐서는 인간의 삶 모습은 고만고만하지만 개인의 삶에 봐서는 그 닦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 내가 갖고 있는 복의 어떤 기운들, 화의 기운들 각자 조금씩 다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왔던 과거들은 내가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걸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닦아내면서 오히려
복의 어떤 기운을, 복업을 자꾸 지어나가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과거에 힘든 어떤 악업에, 그리고 그러한 좋지 않은 탁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고달파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걸 내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환희롭게 하고, 어떻게 내 마음, 내 부처님을 즐겁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앞으로의 삶의 인연도, 내가 환희한 행을 통해서 환희롭고 즐거운 어떤 인연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깨진,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자동차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냥 앞에 그 본네트만 하나 탁 열어놨을 때, 그러니까 뭔가 차가 고장이 나서 뭔가 손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가서 유리창을 하나 깨놓는데요. 차 유리창을 깨놓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그 차는 고철덩어리가 돼버린답니다. 하나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은 다른 유리창도 깨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부분도 다 떼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게 범죄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범죄학에서도 뭔가 하나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것은 뭔가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 주변을 탁하게 만들어 버리고 범죄의 소굴이 돼 버린다. 범죄의 소굴이 돼 버린다. 그 이제 깨진 유리창 효과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아마 현실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골목에, 길거리에 옆에 카페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 요즘 가면은 테이크아웃 잔 있잖아요. 그죠? 종이로 된 거. 그거 누가 하나 길거리에 거기 하나 탁 놔두면은요, 아니면 사람이 벤치에 하나 놔두면은 한 사람이 누가 또 놔둔단 말이에요. 하나, 두 개, 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순식간에 그쪽은 쓰레기장이 돼버린대.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돼버린대. 그 반대가 펭귄 효과라는 건데 뭐냐면은, 펭귄이 실제는 그렇지 않대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펭귄들이 이제 새끼를 놓고 나서 이제 새끼들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펭귄 수십 마리가 막 모여갖고 바다에 뛰어든대요. 먹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 속에는 이 펭귄을 잡아먹고자 하는 천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머뭇머뭇거린대요. 머뭇거린데 한두 마리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같이 서너 마리가 떠들고 한꺼번에 확 뛰어든답니다. 머뭇거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비슷한 예가 뭐냐면은, 인간 삶의 모습에서 누가 길거리에 가서 누가 쓰러졌다든지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확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어떤 심리의 작용인데 모습은 다르죠. 결과적인 모습이 달라. 아까 이제 깨진 유리창 이야기하는 것과 펭귄의 모습은 달라요. 그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의 내 과정 속에서도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디 내 직장에서나 보면은 주변에 흐트러진 게 있으면은 귀찮고 힘들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정리하고 청소하고 가시를 나게 해놓고 하는 것들이 습이 되면은, 그죠? 습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아이고 또 나중에 치우지, 나중에 정리하지 던져놓고 있으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이 엄청나게 어지럽게 되죠. 그죠? 엄청나게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살님 각자는 한번 이렇게 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마음 공부하는 사람 딱 보면은 주변의 모습들이 단촐하고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왜 그 사람의 겉모습, 겉에 드러난 그 사람이 해놓은 환경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내 마음 속에 한순간에 끓이낌이 있고 한순간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생기면은요, 그때그때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그래야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쓰레기장이 안 돼. 내 마음이 그냥 내버려두면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정화시켜야 되고 내가 바로잡아 나가야 되고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성일 불공 그걸 하면 돼야 안 돼요. 자성일 일주일 살다 보면은 탁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도요 그냥 제가 심당에서만 일을 하고 정단에서 일하고 할 때는 덜 했는데, 지금 제가 이 포항에 와서 학교 일을 하잖아요. 학교 일은 현실 일이잖아요. 학교 일은 현실 일이기 때문에 학교 일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자성일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심당에서만 일하고 그냥 정단에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탁함이 생긴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현실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심당에서 일할 때는 내가 이야기할 때 보살님들 각자님 이야기하고 같이 서원 이야기하고 같이 진리 이야기하고 그게 다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현실의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이 아까 뭐예요? 정상 개념이 왜곡된 정상 개념을 갖고 비정상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탁해짐을 느껴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보살님 각자님 다 심당에 와서 불공하고 하지만 현실 일을 살면서 살아가잖아요. 현실의 삶 속에는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물질 시대에. 그래서 순간순간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염송하고 계면정진하고 자성일 불사 지키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초 불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보면은 닦을 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내 허물이 또 생기고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이 환희롭고 즐겁게 할 때 환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환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원봉독합니다.